가까워진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본강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 해주실 서울대학교 강지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재직 중인 강지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분자 화학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떻게 분자 화학을 잘 사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나 재료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연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인디펜던트한 커리어를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시작을 하고 2달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부로 이직을 해서 현재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분자화학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 연구 분야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저는 분자화학 그리고 이제 고분자화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일단 플라스틱은 고분자고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도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스틱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면 저희가 이렇게 고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고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면 여기 안에 이제 물이나 어떤 용매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젤리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젤리 다 이런 고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분자 구조가 이렇게 있고 이런 고분자들끼리의 서로의 상호작용이 너무 셀 때는 플라스틱이 되고요. 적당히 약할 때는 약간 고무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되고 얘네가 너무 말랑말랑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젤리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특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이런 고분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물성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재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분자화학이란 무엇이고 정말 분자화학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자화학 자체가 실제 재료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예시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피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뜨고 있는 전자약,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인공연골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화학에 관해서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줄 알고 막 이런 걸 갖고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주로 박사과정 동안에 연구를 했던 거는 되게 기초적인 연구였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면서도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연구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연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연구 자체가 정말 뭐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분자들을 많이 이제 합성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떤 스킴을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단량체를 만들었고요. 이 단량체를 보시게 되면 앞에는 보라색이고 끝에는 노란색인데 이 보라색과 노란색은 되게 자발적으로 서로 붙는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약간 자석처럼 자석의 N극, X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분자를 만들게 되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분자를 이렇게 놓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막 자발적으로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중합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게 붙어지고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저희가 어떤 분자를 만들게 되면 걔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통 방법들은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긴 어떤 고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장점은 우선 쉽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도 만들 수가 있다. 그냥 사서 섞기만 하면 섞고 온도를 올리면 저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쉽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막 동시다발적으로 중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불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어렵다가 저런 시스템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기간 동안에 주로 했던 연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런 비슷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되게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네가 저렇게 막 형성이 되는 이유 자체는
이 N극과 S극 같은 어떤 힘을 작용하는 모티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링을 만들게 되면 이미 N극과 S극은 만났기 때문에 일단 반응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 둬도 절대 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사이클릭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분자를 합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분자들이 이제 열려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게시제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게시제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모노모 자체가 원래 반응성이 없다가 반응성이 생길 수 있는 사이클릭한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반응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게시제로부터 저렇게 차곡차곡 줄을 서듯이 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분자의 길이나 어떤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으면 게시제와 모노모의 비율을 조절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실제 길이를 결정을 짓고, 그걸 통해서 되게 균일한 어떤 고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났을 때 되게 과학계에서는 나름 새로운 뭐 브릭드로라고 하고 막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되게 핫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고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해보면 항상 받는 질문이 어디다 쓰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자라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뭐 1나노, 2나노, 10의 -8승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실제 얘네가 어떤 쓸모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밀리미터 스케일, 센티미터 스케일에서의 어떤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저런 어떤 고분자의 제어 자체가 뭐에 유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인체의 피부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피부라는 이 물질 자체가 사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보다도 되게 질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고무도 있고 어떤 뭐 플라스틱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피부의 장점은 일단 잘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일부러 저렇게 상처를 내놓고 양쪽에 저희가 당기게 되면 보통 모든 힘이 이 상처에 몰리기 때문에 보통 저기서부터 이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자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치유가 되는 과정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 우리의 피부는 되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능을 갖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자체가 우리를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나도 한번 저런 자가치유의 특성을 갖는 실제 고분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제 이제 새로운 어떤 고분자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분자가 외부에서 힘을 줘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준 힘을 얘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 힘을 돌아가는 데 써야지만 이게 원복이 되는 어떤 고무의 특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당겼을 때 그 힘을 계속 저장을 하려면 어떤 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결합이 있어야지 걔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 힘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결합의 경우에는 특정 힘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고무가 이제 반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자가치유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결합 자체가 끊어져도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쓰게 되면 아마도 이제 자가치유의 특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카본 CC 결합을 제일 많이 쓸 텐데, 그 결합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수소 결합,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이 주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합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합 자체가 그런 수소 결합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합이 깨지겠죠. 근데 이 결합 자체는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가역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힘을 제거를 하고 그대로 기다리게 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합성 고분자에서의 어떤 자가치유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합이 깨져도 결합이 스스로 형성을 할 수 있는 결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자가치유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가치유가 어떤 고무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림 자체는 되게 딱 멈춰 있는 어떤 구조처럼 그렸는데 사실 어떤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고분자들은 계속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저 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과 고무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고분자는 저렇게 일직선으로 펴져 있지 않고 우리 스파게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스파게티 면을 끓여서 삶게 되면 그냥 꼬여 있는 것처럼 보통 고분자는 그런 꼬여 있는 상태를 선호하게 되는데 걔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걔네가 프리즈가 되겠죠. 그 상태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스파게티 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실제 고무의 상황이고 그 스파게티 면이 꼬여 있다가 당길 때까지는 얘네가 버티면서 늘어나고 그 이상을 당기게 되면 끊어지는 게 보통 이제 고무의 파괴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자가치유 고분자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가 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껌이랑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껌 또는 약간 저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랑 비슷한데 고무는 아니고 약간 찰흙이랑 비슷한데 그 찰흙이 그냥 딱 내버려서 봤을 때는 되게 딱딱하고 고체 같은데 얘를 천천히 당기면 엄청 많이 늘어나고 빨리 당기면 무조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제 자가치유 고분자랑 비슷한데 우리가 당기는 과정에서 결합이 파괴가 될 텐데 그 파괴되는 정도가 그 결합이 다시 생기는 정도보다 느리거나 빠르면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치유 고분자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이제 빠른 시기에 봤을 때는 고체처럼 거동하고 고무처럼 거동을 하는데 얘를 천천히 당기게 되면 약간 고무의 특성보다는 약간 껌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응용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럼 자가치유 특성을 갖는다라고 쳤을 때 빨리 당겼을 때도 고무 같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천히 당겼을 때도 좀 껌 같지 않고 좀 고무 같은 특성을 유지하면 좋겠다가 제가 연구했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라고 쳤을 때 그럼 시간 조절을 하나의 결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조절을 여러 단계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평균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니까 아마 좋은 특성을 갖는 자가치유 고분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합을 우리가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합 자체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결합을 쓰는 거죠. 한 개는 빨리 끊기는 결합, 또 다른 결합은 잘 끊기지 않는 결합을 쓰게 되면 잘 끊기지 않는 결합 같은 경우는 잘 잡아주니까 고무의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빨리 끊기는 결합은 끊겼다 붙였다를 반복함에 따라서 자가치유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결합이 공존했을 때 아마도 굉장히 어떤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좋은 물성을 갖는 어떤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약한 결합만 깨지고 강한 결합은 구조를 잘 유지를 함에 따라서 다시 형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물성의 한계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수소결합인데요. 그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건 너무 화학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뭐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결합의 세기를 조절했던 방법은 되게 단순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강한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수소결합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가 딱 봐도 되게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수소결합이 되게 협조적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먼저 우리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흡이 잘 맞는 친구랑 손을 잡고 있으면 항상 협조적으로 잘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운데가 되게 불편하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수소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소결합의 개수를 갖고 있는 건 똑같지만 하나는 되게 협조적으로 손을 잘 잡는 친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잡으면 너는 못 잡게 하는 약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그런 협조성과 비협조성에 의해서 두 가지 결합의 세기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자가치유 고분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만든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30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했던 거는 우리 사람의 피부처럼 되게 질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처를 내고 당겼을 때도 그 상처가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이 되지 않고 잘 안정화가 되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 속에서도 이제 저런 자가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름을 자르고 나서 붙였을 때도 걔네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술 자체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저희 핸드폰 커버 필름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커버 필름에서 이제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저런 자가치유 특성을 갖는 소재를 쓰게 되면 그 스크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없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계가 무엇이 있냐면 사실 스크래치가 딱 났을 때 스크래치가 없어지려면 고분자들이 그거의 갭을 채워야 되는데 고분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그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스케일에서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수가 있는데 실제 스크래치가 센티미터 스케일이면 왜 이거 자가치유 필름이라고 샀는데 자가치유가 안 되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래 잘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실제 이러한 어떤 자가치유의 특성 자체가 뭐 요즘에 뭐 그런 자동차의 보호 필름이나 뭐 모바일의 보호 필름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고분자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붙이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붙이기만 하고 한 30초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이 계면에서 자가치유의 특성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원래의 특성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자가치유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분자 간의 어떤 결합에서 유도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센티미터 스케일, 이런 매크로 스케일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상황으로 발생한다는 게 실제 분자화학이 뭐 쓸모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런 뭐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자가치유를 갖는 어떤 고분자, 그러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학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그 고분자가 천대를 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참 이렇게 나노가 뜨면서 세상은 나노가 바꿀 것이다 했는데 나노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죠.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분자 연구를 하는 걸 약간 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은 돌고 돈다고 5년이 지난 후부터 나노는 죽기 시작을 하고 고분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요즘에는 고분자가 안 쓰이는 데가 없게 됩니다. 거기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입는 디바이스 또는 뭐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다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뭐 롤러브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자유로운 형태 변형이 가능한 전자기기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이 소재 자체가 제일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입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전자 디바이스인데요. 그런 이제 전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했던 게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의 피부처럼 늘어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잘 붙어서 생체 신호나 어떤 정보들을 되게 24시간 365일을 계속 리딩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되게 좋은 고무 소재가 있는데 얘는 절연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연구를 했던 건 뭐냐면 그럼 전기가 통하는 자가치유 물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섞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전기를 통하는 애와 통하지 않는 애를 섞으면 전기가 통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 이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물질 내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들을 많이 넣게 되면
걔네들끼리 서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퍼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을 왕창 넣게 되면 연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원래 고무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냈던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고분자를 섞느냐, 그리고 어떤 나노물질을 어떻게 섞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조금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개발했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고분자하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카본 나노튜브, 뭐 탄소 나노튜브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을 두 개를 되게 이쁘게 잘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불이 들어오죠. 왜냐면 저게 외부 배터리와 LED랑 연결이 돼 있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칼로 그어봤어요. 이건 제 피부고요. 그 피부 위를 이제 칼로 제 친구가 그었습니다. 정말 세게 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소리를 껐지만 전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막 긁어도 우리가 잘라도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불이 다시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 말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막 칼로 긁게 되면 전자가 통하는 통로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통로가 빠른 속도로 다시 원복이 되기 때문에 전자가 다시 통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LED가 계속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량적인 건데, 그 전기 저항값 자체가 상처 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점차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자가치유 고분자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전도성 물질을 잘 섞게 되면 뭐 이런 특성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자르고 나면 이 가운데가 상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부분을 찍으면 그 안에서 나노 물질들이 막 움직이면서 다시 원래의 구조를 복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아예 반으로 잘랐다가 붙여도 기계적으로도 얘네가 원복이 되고 전기적으로도 원복이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자가치유가 가능하면서도 어떤 전극의 특성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생각보다 가능하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 전자 피부에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딱 두 가지의 소재만을 가지고 실제 우리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인 센서라고 해서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변형이 됐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트레인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ECG 센서는 우리의 맥박을 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피부에 붙이는 우리 애플워치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갖는 어떤 자가치유 소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직은 실제 우리가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 이런 재료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사실상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그 한 20년 전에 그 SF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 학교 때만 해도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아, 교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본인이 안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생각보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봤던 SF 영화의 사실들이 약간 구현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 더 개발될 기술이 많긴 하지만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 액체 금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액체 금속이 이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약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되게 높고 실제 되게 쓰임이 좋은데, 문제점은 액체라는 게 문제죠. 근데 이 터미네이터는 스스로가 그 녹고 안 녹고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체처럼 형상을 유지하다가 내가 어디 상처를 입으면 다시 액체가 돼서 거기를 치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가치유도 되면서 기능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액체 금속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고, 저도 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액체를 뭔가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럼 액체 금속 자체를 일단 입자화를 만들자. 그래서 입자화를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안경 닦기는 집에는 없지만 안경 장만 안경 닦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음파라는 건데,
우리 가습기도 초음파 가습기가 있고 그런 초음파는 뭔가 저희 실생활에도 많습니다. 그런 초음파 베스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거기에 액체 금속을 넣고 이제 물을 넣게 되면 저 큰 덩어리의 액체 금속이 되게 작은 입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입자화를 만든 다음에 이제 고분자는 또 복합화를 시켰죠. 복합화를 시키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이 액체 금속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복합화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가 통하려면 저 입자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액체 금속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연결이 되지 않는 약간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뭐냐면 저는 입자들을 되게 이쁘게 정렬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조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저 물질을 쓰는데 되게 한계점을 가졌는데 저희 사고의 발상의 전환은 뭐였냐면 우리가 안경 닦기로 입자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안경 닦기로 또 연결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거는 아무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또 어디서 듣고 와서 나한테 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번을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실험실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3명을 옆에 앉혀놓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안경 닦기에 넣었다 뺐다를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도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공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연구 자체가 되게 좋은 저널에 실리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처음 이 현상을 발견한 거는 2020년도 초반이었는데 실제 이게 논문화가 되는 거는 2022년도 이제 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안경 닦기를 쓰는 것도 되게 새롭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새롭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다는 걸 또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경 닦기를 썼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은 힘듭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얘가 전기가 왜 통하는 거고 도대체 그 초음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저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완벽하게 규명을 하고 이제 논문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안경 닦기에 다시 넣게 되면 원래 있던 큰 입자들이 막 작아져요. 대신에 그 입자들 사이에서 되게 포도송이 같은 작은 입자들을 마구마구 형성을 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입자와 작은 입자들이 저런 식으로 되게 아름답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도 재밌는 게 액체는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당겼어도 이 전자의 통로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겨도 전자가 잘 통하니까 실제 우리가 만약에 늘어나는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실험의 결과고 이건 실제 실험 결과인데 큰 입자들 사이에 작은 입자들이 되게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저희가 만든 전극이고요. 그 가운데 LED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당기고 돌리고 막 이렇게 포킹을 하고 해도 LED가 불빛이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아주 잘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통로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사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포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붙어 있기도 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걸 좀 시각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뭐였냐면 이런 새로운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제 뭐 모바일 수준의 어떤 기기는 아니지만 조금 레벨이 높은 좀 그럴싸한 실제 회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의 어떤 디바이스를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 수준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나로 보였던 게 수많은 LED를 저희가 저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선 위에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막 당기고 해도 실제 굉장히 많은 LED들이 굉장히 잘 붙어 있고 괜히 불이 잘 들어오고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좀 더 복잡한 디바이스도 만들어서 실제 우리의 그 혈압을 무선으로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실제 우리 몸에 붙일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자가치유를 목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자가치유 고분자를 썼을 경우에
저렇게 저희가 반으로 칼로 자르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 보면 다시 한번 저 상처가 사라짐에 따라서 원래의 특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것까지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모바일 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차세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만든 어떤 기기들을 이제 몸 밖에다 붙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고 있던 건 뭐냐면 몸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런 자가치유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바깥에 붙이면 고치면 되는데 몸 안에 들어간 건 저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갔을 때가 훨씬 극한 환경이니 그 극한 환경에서 자가치유가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전자약, 일렉트로닉 메디슨, 일렉트로스위티컬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돌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저희는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약물적인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필요한 치료기는 해요. 왜냐하면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열애라고 하면 약물적 치료의 한계는 일단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와 우리가 실제 어떤 타겟으로 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많이 먹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질환을 치료하기를 약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자약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 자체를 약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자극, 어떤 자극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우리 몸속에다 넣고 잘 붙인 다음에 필요할 때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약물이 못하는 파킨슨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실제 많이 개발이 돼서 실제 많은 병원에서 실제 쓰는 어떤 기기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부작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롱텀의 개념을 봤을 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극단적인 전자약의 사례이기는 해요. 실제 어떤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필요한 어떤 사례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큰 수술을 통해서 어떤 자극기를 몸에다 삽입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게 뭐냐면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몸무게가 변화하거나 우리 신체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이상.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 성장에 의해서 모든 조직들이 팽창을 하고 커지기 때문에 보통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수술을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조직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전자기기 자체도 우리 조직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소아 환자들이 겪는 어떤 반복적 수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직이 막 커질 때 이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같이 커질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가치유의 어떤 고분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합이라는 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어떤 싸움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장 속도도 어떤 시간에 대한 텀으로 존재를 하니까 성장 속도보다 결합이 더 약하면 그때는 몸이 느끼기에 내가 갖고 있는 고분자는 액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체인데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조절을 하면 우리 몸처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는 뭐냐면 사실 자가치유 고분자의 가장 취약점을 저희가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기는 한데 똑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엄청 빨리 당긴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빨리 당겼을 때는 실제 고무처럼 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X축이 당기는 길이고 Y축이 당겼을 때 얘네가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보존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빨리 당기면 고무처럼 거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점 천천히 당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레벨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기에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우리가 레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레코딩이 되는 것보다 결합들이 빨리 막 이렇게 섞이는 게 너무 빨라서 실제 기기는 아무것도 레코딩을 할 수 없고 그냥 아무런 거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레코딩하는 기기가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몸도 내가 뭔가를 넣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실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지금부터 조금 자극적인 게 나오긴 합니다. 좀 다음에는. 그래서 이건 그냥 저희가 외부에서 본 건데 저희가 천천히 당기게 되면 저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분명히 고무면 원래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천천히 당기냐고 빨리 당겼다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고무처럼 이제 거동을 하고요. 그럼 뭐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액체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액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딘가에 붙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체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 때로는 액체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서 저희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시간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저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다. 좀 자극적인 게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쥐한테 좀 미안하지만 쥐한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상용 이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쓰고 오른쪽은 저희가 만든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쥐가 태어나자마자 삽입을 했는데 이 삽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극이 잘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우리가 실제 자극을 하게 되고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쥐 같은 경우에는 4주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부피가 일단 140% 이상이 성장하고 몸무게는 200%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냥 상용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아티팩이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신호 측정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실제 쥐의 어떤 팽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재가 살아있구나, 일단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극적이긴 한데 성장을 하지만 그게 우리 쥐의 실제 성장에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동장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를 넣었을 때는 쥐가 일반적이랑 똑같이 거동을 해요. 얘 이제 24시간에 움직이는 걸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면 그렇게 되고, 더 중요했던 건 저 발바닥 모양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만든 걸 했을 때는 발바닥이 정상 발바닥인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상용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죠. 성장을 하고는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바닥이 말리는 어떤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이런 새로운 소재 자체가 어떤 전자의학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큰 효능이 있지 않냐를 보여주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자극적이지만 여기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한 가지 좀 더 직관적으로 소개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연골이라는 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인공연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소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큰 충격에는 되게 잘 버티고 되게 질기고 이렇게 눌러도 잘 안 눌리는데 그 수직 방향으로는 이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골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나이소트로픽하다. 그래서 비등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거는 되게 센데 옆으로 미는 거는 쉽기 때문에 연골이 되게 신기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저 인공 연골 자체는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특성이 되냐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브러쉬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이랑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고, 그 빛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온은 서로 반발력을, 그러니까 같은 이온의 경우에는 서로 반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힘을 이용해서 눌리지 않는 특성을 유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서로 싫어하면 눌렀을 때 계속 반발을 하려고 하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싫어하는 애들은 또 슬립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애들은 서로 이렇게 프릭션이 되게 낮아서 이렇게 밀게 되면 또 옆으로는 잘 밀리게 됩니다. 실제 저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그럼 저런 특성을 갖는 어떤 이온성 고분자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고분자는 되게 랜덤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 고분자를 어떻게 하면 센티미터, 미터 스케일로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것이냐. 그럼 정렬을 시키게 되면 실제 인공 연골 같은 특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만들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하이드로젤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젤은 고분자가 물에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하이드로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이온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이 많아야지만 서로 일단 반발력이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쓴 물질은 고분자 같은 경우는 합성이 너무 어려워서 타이타늄 옥사이드 나노시트라는 걸 2D 물질을 썼습니다. 그럼 그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또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우리 선크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높은 그 리플렉티브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다 반사를 시켜서 우리의 피부를 보여주는 물질이고, 근데 우리 피부 자외선 차단제에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자를 저희는 이제 그 판상 구조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판상 구조를 하게 되면 표면에 되게 음이온들이 많이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처음에 얘를 이제 물에 분산을 시키게 되면 저렇게 랜덤하게 존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고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근데 자기장을 무진장 세게 걸어주긴 했습니다. 그 10테슬라 수준인데, 10테슬라 수준이면 저희 MRI 찍으러 들어가면 윙윙윙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한 5테슬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센 거를 쓴 거죠. 그 정도 센 거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렇게 정렬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10테슬라 기기를 갖고 있는 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몰래 병원 가서 쓰면 돼요. 몰래는 아니고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과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10테슬라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들이 없을 때 이제 밤에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 물질을 넣게 되면 저렇게 이제 온라인이 돼요. 물론 저것도 우리가 왜 되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되게 물리학적으로 나중에 이해를 해보니까 됐던 거고, 저희 현상도 보게 되면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저 물질이 온라인 되는지 사실 모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한 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 방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온라인 시키냐에 따라서 온라인 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을 시키고, 근데 우리가 자기장을 끄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분자를 중합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는 이유는 얘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고분자를 중합을 시켜서 굳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굳혀버리면 우리가 자기장을 통해서 만든 저 구조 자체가 이제 보존이 되고, 그럼 자기장에서 물질을 뺐어도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는 온라인을 안 시킨 거고요, 하나는 온라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온라인이 된 거랑을 좀 알 수가 있는 게, 온라인을 안 시키니까 훨씬 더 불투명하죠. 근데 온라인을 시키게 되면 조금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투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좀 더 보이드가 많기 때문이고, 근데 위에서 보면 훨씬 더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투명합니다. 이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사실 우리가 연골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실험을 하게 되면 아래는 쉐이커를 써요. 막 흔들어주고 거기에 저런 하이드로젤을 이렇게 3개를 탁 놓고 위에다 인형을 두고 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보게 됩니다. 거의 못 버텨요. 거의 못 버티고, 사실은 동영상 찍었는데 나중엔 저게 다 떨어져서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사서 그 다음 실험을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을 시킨 애를 쓰게 돼요. 이제 막 흔드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 옆으로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물질을 쓰게 되면 Z축으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얘가 평평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래에서 오는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위에서는 옆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진동들을 댐핑할 수 있고 아이솔레이션을 시킬 수 있고, 완전 연골은 아니지만 연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공 합성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 1이고, 사실 버전 1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 3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극한의 환경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프릭션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동전 올리고 하게 되면 얘가 옆으로는 워낙 약하게 막 움직일 수가 있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애나이소트로픽한 어떤 특징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성능이 한 10배 더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근데 일반적인 하이드로젠 눌리면 저렇게 이렇게 죽어요. 아까는 되게 약한 애를 올려놨으니까 괜찮은 건데 요번에 좀 더 극한을 보여주려고 엄청 무거운 애를 올리게 되면 일반적인 하이드로젠은 막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하이드로젠을 쓰게 되면 누리는 힘이 엄청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엄청 무거운 걸 올려도 얘네가 되게 잘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동 숫자를 바꾸게 되면 얘는 거의 지진 수준입니다. 지진 수준에서도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점점 천천히 흔들게 되면 얘가 점점 이게 많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봤던 건 뭐냐면, 그럼 얘네가 합방향으로 배양이 되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연 저 특성이 좋아지냐였는데, 실제 배양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저 안정도는 더 좋아진다는 걸 좀 실험적으로 확인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것도 하면서 유리 많이 깼습니다. 저게 지금 성공 사례를 보여서 그렇지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면 이제 다 깨지고 하는 거라 한 10대 번 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실험만 모아서 화면을 구성하셨나요? 아, 네, 당연히. 네, 녹화가 안 돼 있어도 제가 좀 더 다양한 실험을 했을 텐데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를 보여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사실 제 전공은 원래는 화학이었는데 제가 뭐 화학공학도 공부를 하고 뭐 물리하는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지내고 뭐 기계, 전자 다양한 친구들과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융합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되게 융합 연구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위할 때만 해도 뭐 신소재 만든다고 되겠어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학과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재료공학과 할 때 인기가 없으니까 신소재로 바꾸고 뭐 이렇게 우리가 되게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뭐 연구를 한 10년 이상 해봤을 때 10년 전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10년 뒤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까지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